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첫 만남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핵 해법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특히 사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가 관심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를 하며 조속한 정상회담에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금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마련, 한반도의 평화 실현과 실질 경제 협력,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 접견, 미 의회, 학계, 경제계 관련 행사와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도 소화합니다. 한미 간 긴밀하고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통해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 등 예민한 외교 현안을 가운데 둔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더욱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소재형입니다. 토머스 셰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어제 방한했습니다. 셰넌 차관은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훌륭한 협력 관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은 오직 더 강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박 3일간 서울에 체류하는 셰넌 차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원도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포대를 정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장된 카메라에서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찍은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강은날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강원도 인제군 군사분계선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사드 배치 지역을 정찰하고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가 고도 2-3km 상공에서 찍은 수백 장의 사진 가운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지역 사진이 10여 장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는 성주 북쪽 수 킬로미터 지점에서 시작해 남쪽 수 킬로미터를 회항한 뒤 다시 북상하며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6일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사격 통제 레이더 사진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성주의 사드 포대를 정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내장된 카메라에는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해상도가 떨어져 확대하면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이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무인기가 발견된 강원도 인제 인근 군사분계선에서 성북 사드 배치 지역까지 거리는 270여 킬로미터입니다. 군은 무인기가 성주 지역을 촬영하고 북상하던 중 연료가 없어 추락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공 용의점과 기술 수준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날입니다. 경기도 최전방 지역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우리 군으로 귀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7시 50분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아군 소초로 귀순했다며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초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우리 군장병들은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을 안내해 일반 전초부대로 인계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교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으로 넘어온 것은 작년 9월 29일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사업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협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북한과 사업을 하는 중국 내 기관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열리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17개월째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이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로 석방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토 원비어의 석방을 확보했고 원비어가 가족과 만나기 위해 귀국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원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같은 해 3월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 임명했습니다. 네, 흠결보다는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지 하루 만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또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그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성공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도록 하겠고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었다며 국민 여론이 판단 근거가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높은 지지율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함께 정권 초반 야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임명에 앞서 정무수석을 통해 야4당 원내대표와 정무위원장에게 계획을 미리 알렸다며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 노력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인준정국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청문회 문턱에 걸려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경우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강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